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을 쫓아가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일본이 허겁지겁 한국을 뒤쫓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군림하다 최근 들어 그것도 한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하니 일본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한국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TV 시장은 일본 천하였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샤프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는 모두 삼성 아니면 LG 제품들이고 특히 TV의 경우 LG의 기술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저 멀리 달아나버린 상황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만들었던 그 벽돌 프레데터 디스플레이를.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한국의 LG가 롤러블 TV를 내놓으며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자 정말 놀랍게도 벌써 자신들만의 롤러블 TV를 만들어 얼마 전 공개했습니다. LG가 만들었던 롤러블 TV는 일단 올레드 액정을 종이처럼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다 그걸 돌돌 말아 박스 안에 말아 넣었다 빼고 하는 아주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최첨단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기간에 그것을 구현해냈고 거기에 더해 LG는 물론 세계 그 어떤 회사도 구현하지 못한 신기술까지 접목한 놀라운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언뜻 보았을 땐 LG의 롤러블 TV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롤러블 TV는 놀랍게도 춤을 춥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얇은 TV, 큰 TV, 화질이 끝내주는 TV 등 많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춤을 추는 TV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춤추는 TV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LG의 롤러블 TV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재미없게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기술의 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그 흥의 표현을 춤으로 기계에 접목하는 인문학적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LG가 개발한 커브로 변환되는 디스플레이 역시 세계 최초이고 또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춤추는 TV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화면이 출렁거리며 올라올 때 시청자는 일찍이 TV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러다 멈추거나 망가지는 건 아닌지. 특히 정교한 기술을 도입해 한쪽만 출렁거리는 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청자의 불안감은 배가 됩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시청자의 뇌파는 알파에서 베타파로 전환되며 춤을 추며 올라오는 TV의 디스플레이의 그 출렁거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마치 명상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청자의 집중도는 고스란히 TV 화면 위로 옮겨져 더 쉽게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한 차원 더 높은 TV 시청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춤추는 TV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능입니다. LG와 삼성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삼성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일본 소니가 독점하고 있던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까지 최근 일본을 무서운 속도로 추월한 것은 물론 고작 6천만 화소까지밖에 개발하지 못한 소니에 비해 벌써 1억 화소가 넘는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앞으로는 아예 따라올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까지 따돌렸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삼성도 이제 춤추는 반도체, 춤추는 메모리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LG 역시 미국의 월풀과 일본의 모든 브랜드들을 다 제치고 현재 세계 가전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제품의 내구성이 거의 군대 탱크 수준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LG의 특성상 결코 달성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LG도 서둘러 인간의 가장 오래된 표현 방식인 춤을 기계에 입힌 일본의 인문학적 고민과 그 성과에 깊이 반성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춤추는 TV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영화의 캐릭터 프레데터를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접목시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었던 놀라운 제품에 이어 춤추는 TV로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미 세계 최고의 최고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들이 자만하지 않고 올해도 더욱더 노력해주어 아주 오래도록 세계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LG전자가 회사 창립 이래 지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샤프를 발판 삼아 일본 시장에서도 제대로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도 신형 가전제품 판매에 호조가 터지면서 LG전자의 2019년 4분기 영업실적이 연매출 20조 원을 사상 첫 돌파하면서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LG전자는 매번 속만 썩이던 스마트폰 사업에서 난 적자를 상당 부분 메꾸는 것과 동시에 요거는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 사업 자체도 지난 분기에서는 적자폭이 10%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LG전자 2019년 전체 매출액이 62조 3062억 원, 영업순이익은 2조 43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년도인 2018년도보다 1.6%가 증가해서 창사 이래 최고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3년 연속 매출액 60조 원을 넘긴 호조를 보였고요. 다만 매출이 아닌 2019년 영업이익, 순이익 면에서는 2018년도보다 2조 7천억 원가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한 건 역시 가전제품이었고요.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H&A 사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가전사업은 작년 매출 사상 첫 매출 20조 원을 돌파한 21조 5,2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은 무려 9.3%가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또한 자동차의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부에서도 매출액이 사상 첫 5조 원을 처음 넘겼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매출은 총 5조 4,654억 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영업 손실 면에서는 오히려 1,9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김근태 담당 전무는 2020년 수주된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만 쳐도 50조 원이라면서 올해 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흑자 전환을 자신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BS 사업본부에서는 매출액 6,728억 원에 영업이익 664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LED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 및 태양광 모듈 판매도 증가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바일 사업 부분인 MC 사업부에서는 작년 4분기에만 2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그마치 19분기 연속 적자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1년이 총 4분기니까 19분기면 거의 5년 내내 연속 적자인 것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TV사업 부문인데 4분기 매출액 4조 5,900억 원에 영업순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은 아니지만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하진호 LG전자 전무에 의하면 올해 OLED TV 시장은 전년 대비 30에서 최대 5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TV 시장은 경쟁이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OLED나 울트라 HD TV 등의 프리미엄 TV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고요. 그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과거 명성을 떨쳤던 샤프에서도 뒤늦게나마 OLED TV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CES 2020 관련 영상에서 구겨지는 롤러블 TV를 내놨다가 전 세계를 웃음바다로 만든 샤프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의기투합을 했는지 본인들도 OLED TV 제조사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으로 올해만 벌써 미국의 BGO와 샤오미에 이어서 샤프까지 올해 OLED TV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회사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OLED TV 제조사는 LG전자는 물론 필립스나 소니 등을 포함해서 총 18개 회사나 되는데 올 한 해는 TV 시장에서 제대로 불꽃 터지는 경쟁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은 이렇게 총 18개 회사나 있지만 OLED 패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패널을 수입해서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사업 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박터지게 진행되면 오히려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상당한 매출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샤프의 경우는 일본 시장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택한 OLED TV를 내놓겠다. 그리고 가격대는 30만엔 이상, 한화로 약 320만원 이상 수준의 프리미엄 TV를 내놓을 계획이며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6월 이전에는 내놓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국계 언론인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는 샤프가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고전이 큰 가장 큰 이유는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사업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인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평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자국 내 기업을 평한 것 치고는 꽤 따가운 일침을 놓은 것인데 장인 정신도 좋지만 LCD 실컷 개발해봐야 요새 사람들 거의 안 사니까 같은 잘못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흐름인 OLED에 주력해라 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실제로 일본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TV라고 하면 통상 20만엔, 대략 220만원 이상의 가격을 말하는데 그중 OLED TV 비중이 75%고 업계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기존 사용하던 TV에서 OLED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 왈 이를 기회 삼아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할 것을 발표했고 그 인력과 비용으로 OLED 패널 판매를 2019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LG전자 TV도 이미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시제품도 이미 대형 전자상가 등에 비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이득이라 좋고 만약에 샤프가 더 많이 판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쁠 것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TV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14년간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독주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만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2019년 세계 TV 시장의 점유율은 매출 기준 30.9%로 재작년에 29%를 뛰어넘어 처음으로 30%대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LG전자로 세계 점유율은 16.3%였죠. 삼성과 LG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약 절반을 석권한 셈입니다. 매출이 아닌 출하대수 기준으로 점유율을 따질 경우에도 삼성이 19.8%, LG가 12.2%로 여전히 세계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삼성에서는 이를 두고 QLED TV의 프리미엄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전략적 목표가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상도 8K의 TV 시장을 처음 개척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으며 이 선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QLED TV의 판매량은 2018년 260만 대, 2019년 532만 대로 104.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 효과를 누린 건 역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의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분야 점유율은 무려 49.6%로 압도적인 2위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고 각 제품의 품질 또한 양호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삼성이 세계 TV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에 반해 일본은 소니가 3위에 턱걸이하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중국 기업에 금방 추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삼성은 일본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겠지. 요즘 삼성이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 삼성 일거로 한국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다. 일본은 첨단 기술로 승부하고 평범한 수준의 기술은 한국이나 중국에 넘기자. 앵고 시절 해설자가 실컷 떠들어댔는데 이게 현실이네. 삼성이 최고의 자리에서 14년째인가? 지금의 일본 기업 모두 합쳐도 삼성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우익은 분하겠지만 지금의 일본이 자랑할 건 AV와 건강 정도밖에 없잖아. 자동차 산업도 결국 삼성이 흡수될 거야. 당연한 거지. 일본 제품은 품질이 나쁜 데다가 비싸니까. 그나마 삼성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중국 기업들 정도일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일본 파생 기업 정도로 알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삼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 불쌍한 일이야. 14년은 긴 시간이지 솔직히 칭찬받을 일이야. 삼성은 일본 기술자와 유럽 디자이너를 썼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도 TV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을걸? 그런 사업은 이미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액정 분야도 중국에 완패해서 철수하고 있잖아. 그다지 이득도 없지만 공장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돌려야만 하는 거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은 걸린다.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일본의 교육 방식은 틀렸어. 경영 감각이 이상해서 나온 결과 백색 가전 기술 따위 별 차이 없어. 미국은 벌써 텔레비전 생산은 멈춰버리고 IT 분야에서 크게 벌고 있는데 일본은 차세대 산업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어. 위험해. 선두로 14년째인가 일본도 점점 쇠퇴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국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 쇠퇴하는 건 네 인생이지. 광고에 후지산이나 스모 선수를 써서 일본 업체 흉내는 내는 게 삼성이잖아.